네, 이전 영상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자금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이 부동산을 분양받았을 경우에 큰 부담 없이 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직접 사용이 아닌 임대를 놓게 되는 경우는 취득세 4.6%를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외에 법인 같은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입주 기업에 한해서 5년 동안 37.5% 감면 혜택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요즘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투자자분들이시죠.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산출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취득 시에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은 재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크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체는 보유세에 속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산을 내가 보유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에는 재산세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늘 같이 들어가죠. 아마 주택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동안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공시지가와의 거리는 굉장히 컸으나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벌써부터 내년에 납부해야 될 보유세에 대한 부분,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명할 때는 재산세는 부과가 되지만 종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안 들어보셨더라도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종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종합부동산 세금이 되겠는데, 주택과 토지에 한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재산세. 재산세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을 보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축물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납세자, 누가 내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다른 부동산도 다 포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홍길동한테 팔았다.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이 됐다 라고 한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홍길동이죠. 그럼 홍길동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6월 1일 날 잔금을 쳤다. 그럼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6월 1일 현재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잔금일이 6월 2일이다. 그럼 어찌됐든 6월 2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 거고 6월 1일 날 소유자는 접니다. 그럼 그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제가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재산세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산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낼 것인지, 반반 낼 것인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당연히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게 나을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지나고 사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의 납부 기간입니다. 1년에 2번 부과가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토지의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알아서 얼마다 하고 날라오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150%의 세부담 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뛰었다, 재산세가 많이 높아지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 세부담 상한선인 150%를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될 재산세를 보면은 우선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건 70%가 되겠죠. 그리고 토지면 토지에 대한 세율,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산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을 때 150% 이내면은 그냥 이 산출 세액을 내는 거고요. 150%를 추가한다 라고 한다면 이 150%까지가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세액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